이제 국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법안은 계속 만들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계류만 되고 막 수십 개 가지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미세먼지 낮잠 자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해서 미세먼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제 지자체 뭐 이러면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광주 이런 이제 지자체 장이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유 차중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통행도 제한할 수 있고 또 공장도 석탄 발전소를 좀 줄이고 가스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하는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이 돼서 조금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좋아졌죠.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심각한데 제가 이제 서강대학에 가서 아침에 오전에 강연을 하는데 학생이 한 300명 되는데 막 너무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20대 젊은 청년이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면 얼마나 나쁜가. 그래서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아는 후배가 야 이거 심각하니까 같이 소송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과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각계 인사들 91명이 1인당 300만 원씩 민사소송을 했어요. 민사소송을 해서 이제 바로 딱 냈더니 그 다음 날 중국에 있는 그 신문이 있어요. 한국시보라고. 거기서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했는데 중국으로부터 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중국 2천 몇 명이 설문 긴급 조사했는데 저 기억에는 한 3%가 이해할 만하다.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자기네 나라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환경부에다가 소송을 하고 이제 중국은 소송을 냈더니 정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 정부는 소송을 해서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가 왔는데 우리는 굉장히 충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 그런 이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소송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고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그러니까 OECD가 지금 이제 37개국이에요. OECD에 있는 그 도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천 개가 되는데 몇천 개 도시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100개를 뽑았어요. 100개를 뽑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44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도시 중에 우리나라가 44개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초창기 환경운동을 할 때는요, 우리나라 전체가 오염이 된 게 아니에요. 공단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뭐 사상공단, 여천공단 이런 공단이나 이런 데만 했는데 이제는 국토 전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가 익산이에요. 익산. 거기는 오염물질이 뭐냐면 초미세먼지가 비료를 쓰잖아요. 비료를 쓰면은 비료에서 그게 나오는 물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이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물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소가 60개인데 그 중에 30개가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은요. 빨리 해가지고 널지도 못합니다. 하루 놔두면 이렇게 딱 하면 시큼해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이런 걸 이제 쭉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장입니다. 사업장, 우리나라에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조그만 공장에서 막 하는데 이거는 막 저녁에 그냥 몰래 팍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막 수십만 개가 되는 거를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할 수 없고 큰 기업은 자기네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위탁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하는 회사가 거기서부터 계속 위탁해서 조사를 자기네들 하려면은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수치를 낮춰주는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특히 여천의 공단에 이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뭐 기업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은 한 기업은 그래도 너무 잘못했다 그러는데 한 기업은 우리가 지금 재판 중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도 미세먼지가 나오면은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또 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오염자 부담의 원칙. 아니 자기가 오염했으면 오염자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면은 자기네들 스스로 줄이는데 피해자 부담의 원칙. 피해자들이 도리어 자기 세금을 내고 자기 치료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거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그다음에 자동차. 또 이제 군인하고 미군은 그 수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 오염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피해 현황을 알아야지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해가지고 가는데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은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대량 생산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전체 전기차의 절반 가격이 배터리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서 저 생각에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도 일반 그 차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또 그 대신에 전기차는 효율이 전기를 일단 충전하면은 그거는 전부 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연료비가 얼마 안 들어요. 저런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서 환경도 살리면서 수출을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발전량 지금 이제 전기를 생산하려면 이제 연료가 늘어나는데 제일 많은 게 2017년은 석탄이 46%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아직도 석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 31%.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쓰레기 태우는 거, 그다음에 풍력, 뭐 태양광, 뭐 바이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6%인데 선진국은 벌써 신재생 에너지가 50% 되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LNG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석탄이 그래도 37%나 되는 거예요. 영국이 석탄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게 언제죠? 2024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2030년에 37%를 쓰면은 우리가 온실가스 할당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제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은 일단 주민의 동의를 받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콘소시엄을 맺어가지고 함께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숲을 그냥 막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환경 친화적인 거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외국에 이제 보면은 우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공장이라든지 주택, 아까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택을 태양광으로 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초창기는 좀 지원을 해줘야지 태양광 발전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